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 발표한 교육부의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제도 운영 현황 및 현장 인식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원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을 활성화하며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을 대응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 초중 등 고시 마련 내용인데요. 초, 중 등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높였습니다. 즉,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학생은 학칙 준수 및 학교장,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학교장 및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학생, 보호자, 교원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장, 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를 협력해야 합니다.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학업 및 진로는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연합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 소지 사용, 진로 및 진학 관련 사항이고요. 보건 및 안전 내용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인성 및 대인관계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말하고요. 기타는 장애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와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기타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언입니다.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조언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호자에게 아이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 심리상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조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입니다. 보호자의 상담 예약제 및 교원의 보호자 상담 요청권,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 거부권, 폭언, 협박, 폭행 시 상담 중단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우리 선생님께서,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보호자 상담, 보호자 소환제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했고요.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입니다. 사전 주의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시킨다고 합니다. 즉,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사전에 주의하였다면 그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육, 훈계 등입니다.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보상, 과제 부여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아이가 친구를 때리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수업을 방해할 때에는 교실이나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또한 소지품 검사나 물품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고요. 그리고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과제부여, 즉 옛날 반성문이라고 하죠. 행동성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학교장은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입니다. 휴대전화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교육부에서 9월 달에 고시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하니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고시 해설서 개발 및 보급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 방향을 보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화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초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한 내용이 조례에 있는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별받지 않는 자유를 강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휴식권을 강조하다 보니 수업 중 잠자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곤란하게 되었는데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교원보호법을 보면 법령 위반, 명백한 과실 외의 경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여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하여 학교를 대신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나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수사 개시 시 쉽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교육청이 지자체, 수사기관에게 제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회의에 교육계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최 요건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최 기한도 14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되 필요시 7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로 우회하여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시 분리 방법 결정 및 유의사항을 보면 분리 기간과 공간 등을 학교장이 결정하는데요. 가정 등 학교 외 장소로 분리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고 미참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중조치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미이행 시 4호 이상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교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상,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학부모의 소송은 교육지원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에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원보험을 많이 드셨는데요.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시도별 편차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시도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당을 현실화한다고 하는데요. 학생생활지도 담당 담임교사, 교육활동 관련 학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3주체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홍보 방식 민간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 재량을 존중,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 침해 유형을 신설하는데요. 학부모의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대표 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직전에 전화해서 1시간 이상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에 중탄기를 보내겠으니 소화력이 약한 자녀에게 우유를 데워서 먹이라고 요청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동이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교육활동 침해 시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보호자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학교장, 학부모 소통 시간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 자료집을 개발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 자료집은 학기 초에 배부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학부모가 교육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담기관 운영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민원 처리 기본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즉, 교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민원 대응팀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 및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원 창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원 대응팀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 운영 및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교사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교장 전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교사나 교육 공무직 등이 민원 창구를 담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담당하는데요. 교육장 직속에 통합민원팀을 설치 운영하여 학교 이관 민원 등 학교 관련 민원 처리 및 학교 민원 대응팀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법과 규정, 매뉴얼을 중시하는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 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안내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나이스 학교 누리집 앱을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 접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출결이 있는데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부모가 직접 지각이나 결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임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해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만들었습니다. 보호자 등이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요.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악성 민원을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이 민원이란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사 민원, 보복성 민원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외부인을 통한 국민청원, 과다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폭언을 했을 땐 즉시 고지를 한 후 녹음을 하고 폭언 등이 지속될 경우 통화 곤란 안내 및 법적 조치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하면 됩니다. 면담 시에는 관리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육활동 침해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야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했을 때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 고발 등을 조치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관할청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비정기적인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강조하여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권을 강조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곤란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합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의 사안 은폐 축소 금지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하거나 치매 학생 제재 조치가 미흡한 상황을 앞으로는 치매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조치, 중대한 치매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 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가 존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이 한정되었다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 평준화된 교원배상 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원, 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 대응팀이 접수 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나이스, 인공지능 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미흡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는 상담이 다수였는데 앞으로는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되고 예약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매주 무더운 날에도 비가 내린 날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학교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